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국 축구 팬들조차 분노를 터뜨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중국 축구 대표팀의 핵심이자 귀화 1세대의 상징으로 불렸던 으케손과 알란이 아무 말 없이 브라질로 돌아가 버린 사건입니다. 중국은 이 두 선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고 대표팀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조용히 브라질에서 은퇴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 팬들은 우릴 이용했다, 돈만 챙기고 사라졌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는 단지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축구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귀화 실패 사건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면서 반대로 대한민국 축구가 왜 자랑스러운지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 중국 축구 팬들이 정말 크게 뿔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 축구의 귀화 1세대, 브라질 출신 으케손 36과 알란 36. 이 최근 SNS에 자전거를 타며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는 사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중국이 아니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요. 아니, 한때 중국 대표팀의 희망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브라질로 돌아가서 은퇴 수순을 밟고 있다니 중국 팬들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으케소는 지난 4월 공식 은퇴 선언, 알라는 이미 지난 2월 소속팀 칭다오에서 방출돼서 아직까지 팀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실상 중국 축구와의 작별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한 중국 팬들의 분노가 정말 뜨겁습니다. 돈만 벌고 떠났다, 우리 축구를 이용한 배신자다 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분노할까요? 그 이유는 돈입니다. 으케손과 알란, 이 두 선수의 연봉이 한때 무려 1,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35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죠. 중국은 이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우리도 세계 축구 강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걸었지만 돌아온 결과는 뭐였습니까? 으케소는 A매치 19경기에서 고작 4골 3도움, 알라는 14경기 3골 1도움에 그쳤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만 봐도 대표팀을 변화시키기엔 너무 부족한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선수들이 단지 귀화만 시켰다고 해서 대표팀이 강해질 거라 착각한 것, 바로 그 중국 축구협회의 안일한 판단에 있다는 점입니다. 두 선수는 결국 중국 대표팀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커리어가 끝날 무렵 조용히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중국 팬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황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축구가 안고 있는 구조적 허점과 근시안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진짜 대표팀의 성공은 외국인 선수 데려와서 연봉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초부터 유소년 시스템부터 대표팀 문화까지 다 함께 성장해야 진짜 강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축구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피, 땀, 눈물로 훈련해가며 태극마크의 무게를 자랑스럽게 견디고 있고 어느 한 명도 나라를 위한 헌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으케손과 알란의 실제 활약은 어땠을까요? 한번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으케손은 A매치 19경기에서 4골 3도움, 알란은 14경기에서 3골 1도움. 이 수치, 투입된 돈과 기대치에 비하면 정말 참담한 결과입니다. 한창 전성기 시절엔 날카로운 골 감각으로 리그에서 활약했지만 대표팀 무대에서는 조직에 녹아들지 못했고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들을 마치 해결사처럼 기용했죠. 공격이 막히면 브라질 출신 귀화 선수들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출발한 기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술적인 연계는 부족했고 팀 전체 구조는 여전히 제자리. 결국은 좋은 선수 하나 데려오면 다 해결된다는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대표팀은 단순한 게임 플레이가 아니라 선수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 정확한 포지셔닝, 감정적인 팀워크가 핵심인데 중국은 이런 기본부터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귀화 정책, 당위 성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선수들의 멘탈 케어나 소속감 부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중국 국기를 달고 뛰면서도 마음은 브라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떤가요? 황의조, 조규성, 이강인, 그리고 캡틴 손흥민. 모두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시스템 속에서 성장했고 지금은 국내파와 유럽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완성형 조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이해도는 물론 피지컬, 멘탈, 그리고 조국을 위한 마음가짐까지. 이게 진짜 국가대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외국인 스트라이커 한 명으로 모든 걸 바꾸려 했지만 우리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린 시스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대표팀은 스타 한 명이 아니라 함께 뛰는 11명 전체의 조직력과 철학이 있어야 완성되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선 이 귀화 정책이 중국 축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왜 이 전략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 축구는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한두 명의 귀화 선수가 실패했다고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깊고 더 구조적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의존형 시스템입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자국 선수 육성보다는 외국인 스타 영입에 목을 맸습니다. 실력보다는 돈, 시스템보다는 이미지. 문제가 생기면 훈련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때우는 방식이 반복됐죠. 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 성적을 내기 위해 브라질 출신 선수들을 데려왔지만 정작 그들과 함께할 대표팀의 문화나 철학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리그 자체의 붕괴입니다. 한때 거액을 뿌리며 주목받았던 중국 슈퍼리그.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저우 에버그란, 상하이 상강 등 주요 구단들 해체 또는 규모 축소 재정난으로 인한 선수 연봉 체불 경기력 저하와 리그 흥행 참패, 결국 돈줄이 끊기자 리그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축구는 돈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유소년 육성, 리그 운영의 안정성이 있어야 대표팀도 살아나는 법이죠. 세 번째, 정신력의 부재입니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는 건 단순한 경기 출전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자부심을 등에 짊어지고 싸운다는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중국 대표팀엔 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소속팀에서 아무리 잘 뛰어도 대표팀에 오면 의무감이 아니라 귀찮음이 먼저 보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특히 귀화 선수들은 경기력뿐 아니라 중국의 정서,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돈 받고 뛴 겁니다. 그럼 팬들은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결국 의케손과 알란의 귀환은 성적도 철학도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진 대표적 실패 사례로 남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온 10년의 결과이며 이제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선 이 모든 실패 속에서도 대한민국 축구가 보여주는 진짜 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구가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지 그 차이를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축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축구와는 분명히 다른 분명한 차별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성과가 증명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AFC 아시안컵에서 꾸준히 4강 이상 성적, 아시안게임, 올림픽, U20 월드컵까지 고른 성과. 이는 단순히 한두 명의 스타가 잘해서 이뤄낸 결과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살아있고 전술과 체력, 정신력이 조화를 이루는 결과입니다. 둘째, 우리가 키워낸 선수들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조규성.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서 데려온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우리 손으로 키우고 우리 리그를 거치며 성장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태극마크를 달고 뛴 선수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부심과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단순히 공만 차지 않습니다. 전술을 이해하고 동료를 배려하고 무엇보다 태극기를 등에 업고 싸우는 정신력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에는 기술, 피지컬, 멘탈, 그리고 함께 뛰는 팀워크가 존재합니다. 그 안엔 희생, 열정, 국가를 위한 책임감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가 월드컵 16강에 가고 아시아 무대에서 항상 두려운 팀으로 평가받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결국 축구는 그 나라가 어떤 철학으로 팀을 만들고 어떤 가치를 믿고 어떻게 함께 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왔고 지금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의케손과 알란. 중국 축구가 막대한 자금으로 기대를 걸었던 귀화 1세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전술 없는 기용, 시스템 부재, 대표팀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결여. 결국 그들은 브라질로 돌아가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중국 팬들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피와 땀, 훈련과 희생, 철저한 시스템과 자부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진짜 축구 강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우리가 키운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습니다. 이 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철학의 차이, 축구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훈련장에서 흙밭을 달리고 있을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날카롭고 뜨거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